안녕하세요. 순금쪽대 유재구입니다. 오늘은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하늘이 열렸다고 한자로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휴일이라 좀 한산합니다. 가게 문 열고 손님도 없고 해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시는 그 정치권 패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오기가 참 힘들다. 그 원인이 했던 얘기 또 와야 되고 지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반복되는 비선의 그 의혹, 그 비선의 그림자는 공천, 선거, 밀반입, 주가 조작, 명품 안 뻗치는 데가 없는 거죠.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나오는 의혹에 대해서 제기해야 되다 보니까 패널들도 지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 이해가 갑니다. 저도 이거 유튜브 하면서 동영상 올리는데 같은 얘기 똑같이 이렇게 하긴 좀 어려운 거죠. 주제를 잡아서 이렇게 이제 올려야 되는데 심판을 해야죠. 벌을 내리고 책임을 묻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저항해야 됩니다. 그것이 말로 아닌 행동으로 해야 됩니다. 전국적인 권리가 있어야 되고요. 민주당이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조직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 다시 한번 행동하는 야당이 되시라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저출산과 지방소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복합출산율 한 사람이 평생 낳은 이 수치가 이제 0.7까지 내려왔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는 인구가 국력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단적으로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900만 명에서 인구가 줄어나가는 추세죠. 4, 5년 후, 10년 후에는 700만, 500만 돼요. 중동 이란은 인구가 늘어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중동의 질서를 장악하지 못하면 이제 기회는 다시 없습니다. 물론 네타냐후 총리의 개인적인 사법적 문제도 저는 연결이 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정치 공학적인 부분이 맞물려서 미 대선과 지금 이스라엘은 이란과 어떤 결판을 내려고 하는 거죠. 이란은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고요. 이런 인구가 감소하는 걸 보면 참 저희 그 80년도 그 멜더스의 그 인구론이 떠오르는데요. 식량은 줄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이 늘어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멜더스는 예측을 했는데 이게 사람이 참 영특해요. 생태계를 유지하려고 대체 식량을 개발하고 적당한 인구를 개체수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으면 전쟁을 한다든가 또 자연재해도 일어나서 인구가 이렇게 적절하게 유지돼야 되는데 이제는 그것이 감소하는 추세로 돼 있어요. 왜 그러면 감소하느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이 삶의 질이 나아질수록 자신의 한 개인으로서의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본능 욕구가 있죠. 먹고 자고 성욕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본능. 그러면서 사회적인 안정을 추구하죠. 그러면서 자아실현을 또 하는 것이 목표의 순위라고 봐집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적인 안정을 찾아가는 목표에 많은 분들이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아실현을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선진국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게 돈이 많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가치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안정이라는 게 사실 의식주거든요. 먹고 자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삶 그 자체가 위협받는다는 거죠. 그런 삶의 질을 좀 높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조금 나아지면 그거는 본능이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13평에 살다 좁아지는 걸 느끼면 20평, 24평, 32평으로 가보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죠. 그것 때문에 지구는, 세계는, 한국은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발전의 원동력이면서도 어떤 같이 살아나가는데 상당히 이 발목을 옥죄는 그런 거로도 작용한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를 많이 안 낳는데 그 출발은 어디냐? 저는 조기 퇴직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50대 초반 대기업, 공기업은 공무원은 60대 초반이면 다 나와요. 그러면 평균 수명이 85세면 20년, 30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인생이. 생물학적 몸은 왕성하게 일할 때예요. 그때도. 지금은 70세, 75세까지도 건강하게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와서 그냥 대책 없는 노후를 간다는 건 어렵죠. 그래서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 택하는 것이 자영업이죠. 그 자영업을 하는데 혼자는 못해요. 그렇다고 직원을 써서 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직원 한 명 쓰려면 매출이 한 1,000만 원 올라야 돼요. 한 달에. 하루에 30만 원씩 벌어야 한 명을 쓸 수 있어요. 그게 자영업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 가족이 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결혼해서 애를 낳는 때인데 육아를 못 해준 거예요. 돌봄도 못 해주고.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지금 아파트 가격이, 집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자녀 낳는 거를 좀 미룹니다. 5년 후에 낳자. 조금 벌고. 왜? 엄마 아버지가 자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자기 남자만 벌어가지고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내는 게 버겁거든요. 그러면 맞벌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활하고 보험료 내고 집을 마련할 돈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10년 넘게 해야. 그러니까 애들을 5년 후에 낳자, 10년 후에 낳자, 아니면 하나만 낳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 출산율이 한 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도 그런 신혼부부를 보고 부모를 보면서 결혼도 미룹니다. 돈을 벌어서 좀 하겠다. 아니면
혼자 사는 것도 삶의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문화로 자리 잡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라고만 이렇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선택의 문제인데, 국가나 공동체를 위해서는 생태계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렇게 남녀가 우러져서 가정을 꾸려서 기업이 생기고 정부가 이렇게 생기는 경제 주체가 형성이 되는 것이 국가 생태계입니다. 근데 가게라고 하는 생태계가 온전하게 자리 잡지 못하는 거죠. 남녀가 어우러져서 자녀를 낳고, 그것이 하나의 생태계인데, 그리고 대를 잇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홀로족이 많이 생기고 자녀를 안 낳고 다음 세대를 이어주지 못하니까, 그 조기 퇴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출산위원회는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왜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 어디인가? 집안 소멸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질이거든요. 그 자영 퇴직하신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다 고향에서 자리 잡아요. 각자 자기 고향에서 대부분 100만이 퇴직하면 50만이 자영업을 한다고 했을 때 수도권에 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에서 자영업하기 힘들어요. 5억 10억 있어야 되는데 퇴직할 때 받아야 3억인데, 그러면 지역에서 하는데, 지역에서 엄마 아빠가 자영업을 하면 아들은 지역에 일자리가 마땅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수도권이나 메가시티로. 그러면 지역이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청년이 없는 겁니다. 그런 시발점이 어딘가, 저출산과 지방소멸의 시발점이 어딘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정부가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조기 퇴직. 그래서 조기 퇴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하나의 생태계거든요. 기업이 이윤이 나지 않는데 사람을 그냥 안고 갈 수는 없어요. 적자를 보면서 기업이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나 민간 대기업에서 그 퇴직자에 대한 새로운 산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실버 산업, 시니어 산업. 국가가 공공기관이라든가 민간이, 대기업이 그런 퇴직자가 일할 수 있는 대체 산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유니콘 기업처럼. 그것은 저는 사회적인 책무라고 봐요. 사회적 기업으로 나가는. 국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관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나라에 500대 기업이나 1000대 기업이면은 괜찮은 기업이거든요. 물론 외부 감사 기준 한계 기업이 16.4%라고 하더라고요. 외부 감사를 받는다는 건 자산이 70억 이상이면 외부 감사를 받아야 돼요. 주주총회 해서 작년도에, 전 회계연도에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 손익계산서 대자대표를 공시를 해야 됩니다. 회계법인에서 의견을 받아서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그래서 신문에 이렇게 이제 3월이면 나죠. 12월 30일까지 그 회계 기간이 되는, 법적으로 90일 안에 그렇게 신문에 일간지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산 70억 이상. 그런 70억 이상의 기업 중에 16.4%가 한계 기업이다. 영업을 해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다. 위험한 거죠. 그만큼 기초 체력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어려움이 있는 거고. 왜 안 오르냐라고 이렇게 그냥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안을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충청북도가 100대 기업 중에 3곳밖에 없어요. 충청북도에 100대 기업이 3곳밖에 없어요. 충청북도가 GDP의 4%를 차지해요. 그러면 4개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3개밖에 없어요. 저는 지방 소멸의 대응 방안으로 1000대 기업 중에서 우리나라 지자체가 253개 아니에요? 각 지자체당 그 중소 대기업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같이 상생하며 발전하는, 지자체는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하고 중소 대기업은 자본을 투자하는 형태로 공동 발전을 위한 그런 모델을, 지방 소멸 대응 전략 모델을 국가나 중소 대기업이 좀 현실적으로 실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부가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간다고 해서 부산이 뭐 이렇게 갑자기 발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정적으로 부산은 신발 사람이 무너졌고 국제가 해체되면서 저 이건희 회장 삼성 있을 때 삼성 자동차가 무너지면서 그냥 부산 자체 경제가 하향으로 탄 겁니다. 그 정도로 대기업 역할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압력을 가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 상생하면서 서로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지역 균형 발전 전략 또는 지역 소멸 극복 방안, 중소대기업과 지방과 자매결연을 맺는 한 곳 아니면 두 곳씩,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국가나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을 한 5, 60개 만들어서 거기서 나는 수익을 저소득 20% 계층, 정말 그 산업화 과정에서 제외됐던,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에서 제외됐던, 그 배분에서 제외됐던 분들한테 좀 재배분을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우리나라 복지 사회로 가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지금 재외동포청이 작년 6월에 이렇게 신설이 됐죠. 1년이 좀 넘었는데, 이민자나 해외 이민 가신 분들, 동포분들 권익보장, 안전보장, 또 삶의 질,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맡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70%는 재외동포, 30%는 이민자들 관리를 이렇게 무게중심으로 둔다고 봐요. 물론 동포에는, 우리나라는 그 재외동포청이 속지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 그러니까 해외 나가 있으면 국적이 아니어도 우리나라 사람이면 그냥 이렇게 재외동포를 보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이 되죠, 재외동포가. 그럼 30%의 그 이민자 정책을 지금 저출생 대비로 이제 가시는 것 같은데,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유럽이 이민자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 갈등을 겪죠. 그 왜 겪나, 그 이민자 정책을 먼저 시행한 나라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잘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 갈등의 출발이 어디냐면 이민자 2세대가 나올 때가 됐어요.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데 20년이면 이민자 2세대가 나올 때가 된 거죠.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올 때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자리를 찾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있던 프랑스, 독일,
영국 국민들이 일자리가 위협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민자 2세대하고. 그것이 이민자들과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폭동으로 일어나고. 그러면서 국가가 17년씩 영국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하지 않아요. 1인당 GDP가 4만 6천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냥. 미국은 그 당시 4만 6천에서 지금은 7만 6천까지 가는데 영국은 17년째 발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는 어마어마하게 나요, 지금. 절대빈곤에 허덕이는 영국 저소득층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저소득층은 이민자가 우리 삶을 뺏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프랑스도 그런 조짐이 있고. 이제 그런 조짐이 전 유럽에 퍼지는 거죠. 호주는 유학생이 너무 많아서 아파트 같은 데를 이렇게 살다 보니까 부동산이 올라서 경제가 문제가 되니까 유학생 정책을 이제 꼼꼼하게 더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저출생에 따라서 저출산 때문에 이민자를 정책을 시행하는 건 좋지만 그 이민자 관리가 잘 돼야지. 그러지 않으면 10년, 20년 후에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20, 30%를 이민자가 지배할 수 있다. 그랬을 때 느끼는 20, 30%의 우리나라 저소득층은 정부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질까요? 반정부 감정이 되는 거죠. 영국이나 프랑스. 그런 폭동 봉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히 살펴서 저는 이민자 정책을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노무현 정부 2004년부터 올해까지 400조를 썼어요. 1년에 20조씩. 그 당시 2%가 넘었어요. 복합출산율이. 그런데 지금 0.7%예요. 그 400조 어디 갔습니까? 1년 예산의 3분의 2인데 우리나라. 웬만한 국가의 예산이에요. 대만의 1년 예산하고 똑같아요. 400조. 그런데 오히려 출산율은 떨어졌잖아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겁니다. 저는 이 정치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저는 머리가 나쁘고 뭐 일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우수하시고 일 열심히 하세요. 정말 이 5천군만 해도 하루 종일 민원에 시달리고 전화에 힘들어요. 제가 알아. 배달을 가면서 느끼거든. 월급은 정말 적고 삼겹살 한번 사먹기 힘들어요. 공무원들 월급 올려줘야 돼. 아니 국군장병 월급이 병장 200만 원인데 구급 공무원이 한번 비교해보세요. 그분들이 일할 맛이 나나. 정책을 수립하시는 분들 선출직 장차관급 국장급 정책 수립을 잘하시고 예산 배분을 잘하셔야지. 국회 예산에 전문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 전문위원분들, 보이지 않는 권력, 그분들 감시해야 돼요. 수석 전문위원, 그분들은 정말 초선위원 3명도 못 당해내.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야. 보좌관, 국회의원 보좌관. 이 투명해야 된다. 그리고 정책 수립을 할 때 인기 위주나 지지율에 얽매이지 말고 조금 10년, 20년 보고 하셔야지. 당장 5년의 그 임기에 어떤 성과를 내려고 보여주려고 총선에서 이기려고 돈 몇 조씩 쏟아붓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제 단체장들, 의원들, 광역시 단체장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적 없이 나오시라 이거야. 이제 국회의원만 당적 갖고 나가고 당적 없는 지방 선거가 돼야 된다. 인재 위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난 동영상에서. 지방자치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소대기업과 자매결연해서 같이 상생하는 지방 소멸 극복, 지방 균형 발전을 하려면 지방재정권 24%에서 40%로 상향 조정을 점진적으로 하셔야 돼. 그래야 지방이 극복을 할 수 있어요. 지금 10%대 지방자치제 그 단체가 한 100곳인데요. 100곳. 옥천이 11.2%인데 180등이에요. 253개 중에. 그러면은 150등은 한 12.5%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방자치입니까? 지방 그게 자치예요? 10%밖에 안 되는 게. 그래서 좀 넓게 보시고 일단은 정치가 안정이 되셔야 되는데 이 내부 갈등이 너무 심하고 지금 현 정부 심판받아야 돼요. 그리고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 받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려면 본인이 먼저 선택해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가면 본인하고 본인 일가족 퇴임하고 좋은 모습일까요? 국민이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야당이 지금 야당이 중요해요. 야당이 냉정과 열정을 같이 갖고 가셔야 돼요. 다음 정권을 위한 준비하는 냉정함도 필요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는 행동하는 열정, 이거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개천절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